지난 1월 배우 유아인 씨와 떠난 미국 여행에서 마약을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 A씨가 자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마약을 한 의혹을 왜 수사하냐고 한국에 사법 관할권이 없는 국외범이란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유아인 마약 사건의 공범인 미국 국적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2대와 소변 30ml, 모발 200수 등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유아인 씨와 함께 2023년 1월 21일에서 2월 5일 사이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공범이자 주범격인 유씨는 1회 조사 때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2회 조사 때는 진술을 번복해 LA에서의 대마 흡연 협의만 인정했지만 번복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인 A씨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조차 안 받는다며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사건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압수처분했다며 준항고를 냈습니다. A씨의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 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범죄는 내란, 외환죄 등을 제외하며 한국 사법부가 재판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1호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권은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재판권 유무의 판단이 반드시 수사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327조가 재판권이 없을 땐 공소기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은 미국 여행의 동반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유씨 등과의 밀접한 인접 관련성의 기초에 이뤄졌다며 유씨와 A씨의 범죄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토렌스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이 노숙자의 공격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7일 토렌스 경찰은 지난 24일이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7시 60대 아시안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토렌스 엘카미노 칼리지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망치로 한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행인이 칼리지 체육관 건물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크리스마스 당일 사망했습니다. 엘카미노 칼리지 캐버스 경찰은 감시 영상을 검토한 뒤 40대 노숙자 제프리 데이비스를 용의자로 확정하고 체포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한 주민은 늘 함께 이야기하고 안전하게 걷고 산책할 수 있는 거리가 한순간에 두려운 거리로 돌변했다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한 주민은 그냥 노숙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살인범이 될 수 있는 심리나 정신건강 상태일지 몰라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도대체 노숙자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눈 감고 봐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추가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잘못 계산해 소셜연금을 과다 지급해놓고 한꺼번에 반납을 요구했다가 상당수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아예 중단시켜 생활고 심지어 홈리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의 과다 지급금 수천, 수만 달러를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아온 소셜연금의 지급이 끊겨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먹거리마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 해 200만 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아예 연금 지급을 중지당해 생활고에 빠지고 홈리스 피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해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매달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 한 해 100만여 명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으나 실제로는 2배인 2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과다 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매달 지급하던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내면 의식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이 중단된 대다수는 사회보장국의 이의를 제기해 조치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어 생활고, 홈리스의 전락을 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연도에 과다 지급액 가운데 49억 달러를 환수했으나 230억 달러는 아직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 지급금을 면제해준 규모는 2억 6,700만 달러라고 사회보장국은 공개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킹달러 시대가 2024년에는 저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던 달러 원 환율이 3분기 들어 긴축 장기화 우려에 급등하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주요 증권사 19곳의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4년 달러 원 환율의 평균 상단은 1350.8원, 하단은 1227.7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설문에 답변한 13곳의 센터장 중 6명이 1200원을 하단으로 제시하고 1명이 1210원으로 제시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준의 매파적인 모습 등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미국 채금리가 상승했고 환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23일 10년물 미국 채금리는 5.02%로 16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환율은 지난 10월 4일 1363.5원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까지 오를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200원 하반대에서 1300원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으로 강달러 기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가 오는 31일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FAFSA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곧 시작될 2024-2025학년도 FAFSA 신청은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대학 및 대학원 등록 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FAFSA는 그간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올해 양식이 크게 바뀌게 되면서 접수 시작일이 약 3개월 늦어졌습니다. 개정 FAFSA에 대한 세부 내용은 FAFSA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가 내년에 인상된다고 이민서비스국 USCIS는 27일 발표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 DHS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한 것입니다.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에서 $1,685로 상향 조정되고 기타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에서 $2,805로 인상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청원은 급행 수수료가 기존 $2,500에서 $2,805로 오릅니다. 이외에 비자 변경 신청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에서 $1,965, 노동허가 신청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에서 $1,685로 오릅니다. USCIS는 신속처리 수수료를 올려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해 적체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급행 수수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시카고 인근 그란디 카운티 55번 주간 고속도로 출구 근처 두 곳에 대형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이송 버스는 이번 출구로 빠질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8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 지역에 해당하는 그란디 카운티는 미국 남부 국경발 불법 이민자 이송 버스가 관할 구역 내에 진입 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스스로를 비성역 카운티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전광판을 세웠습니다. 결의는 우리는 제한된 사회복지 예산을 그란디 카운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빈곤층, 재향군인, 노숙자 등에게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퍼빌, 오로라, 팍스리버 그로브, 엘머스트, 시세로 등의 당초 시카고가 목적지였던 남부 국경발 불법 입국자들이 떨궈져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 중부 켄터키 카운티의 법 집행관들은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경 관할 구역 내 주유소에 남부 국경발 불법 입국자 30에서 40명이 떨궈졌고 이들 중 일부가 담요를 두른 채 고속도로 위를 정처 없이 걸어 이동하다가 경찰에 발견됐다며 관리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레거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성역 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가 우리의 버스 이송 미션을 방해하고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항공편 이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8일 같은 성역 도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마이클 조스튼 덴버 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우크라이나 난민 등 망명 희망자 급증이 빚어낸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연방정부 지원금 확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데스플레인스 경찰은 지난 27일 저녁 버거킹에서 발생한 남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6시경 860 사우스 엘머스트 로드에 위치한 버거킹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한 남성이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근 루터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여전히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쿡카운티 주요 사건 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샴버그 우드필드몰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샴버그 경찰은 우드필드몰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 명이 체포됐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경 한인업소가 즐비한 600 미러키 에베뉴 글랜비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남성과 여성이 차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을 때 스키 마스크를 쓴 남성 가해자가 총을 들고 다가와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1,500달러를 강탈했으며 정체불명의 검은색 SUV 크로스오버형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가해자는 스키 마스크, 검은색 옷, 흰색 태가 있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글랜비 경찰서 수사관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을 잘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도를 만날 경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저항하지 말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28일 CNN 비즈니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국제항공사가 정기 점검 중 737 맥스 기종의 방향타 제어 연결 장치에서 너트가 빠진 볼트를 발견해 이를 보잉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보잉은 항공사에 인도되기 전인 같은 기종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같은 장치에서 너트가 느슨하게 결합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의 방향타는 비행 중 항공기를 제어하고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 시스템입니다. 미 연방항공국 FAA는 해당 부품에 대해 비행 전 이중 검사를 요구합니다. 보잉은 이들 두 기의 비행기를 정비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370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항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보잉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특정 항공기에서 확인된 문제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만에 하나라도 주의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737 맥스 기종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항공사로부터 검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FAA는
느슨하거나 누락된 부품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이번 문제가 이미 인도된 구형 모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방향타를 점검하기 때문에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 주요 항공사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737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인해 총 346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기종입니다. 보잉은 지난해에도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 결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도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보잉 주가는 이날 정오까지 약 1% 하락했습니다. 지난 28일 시카고 한인회 2023 송년회 밤 행사를 채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가졌습니다. 최은주 한인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김기란 이사장 인준과 함께 이사 인준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한인축제에 많은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하고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지난 25일 성탄절 아침 성탄절 예배를 대신해 이웃사랑 실천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함께 시카고에 온 난민들을 위한 구호용품을 패킹해 전달하는 빅허그 시즌2를 겸하여 모였습니다. 생활용품 패킷 100개를 만들고 성도들이 후원한 겨울용품 100개를 포장해 올레이션스 교회를 통해 성탄절 예배에 초청된 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빅허그 앤 이웃사랑 실천의 날에 섬김으로 참여한 70여 명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의미를 알게 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리트럴 코리아 예술재단 소속 어린이 합창단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캐롤린 그룹 메리 메리 시카고 공연에 초청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트럴 코리아 어린이 합창단은 올해로 13년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특집 연주에 초청됐으며 이번 연주회에는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있는 단원들과 2명의 졸업생을 포함 29명의 합창단원이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장에는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많은 관람객이 자리를 채웠으며 서서 관람하는 이들은 물론 보조 의자를 배치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오신혜 이사장은 시카고의 성탄 특집 잔치 무대에 서게 됨은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또 해마다 성장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노래를 전파한다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오 이사장은 많은 이들에게 노래로 기쁨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연주가 되도록 열심히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트럴 코리아 예술재단은 이번 연주를 마치고 2주간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2024년 1월 13일에 신학기를 시작해 신입 단원의 입단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오늘 전문가 톡톡에는 올 한 해 이슈가 된 뉴스를 정리해 들려주실 이전봉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 한국일보 이전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탑 10 뉴스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그럼 이슈가 된 뉴스 정리해 오신 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한인 사회 쪽 이 소식을 먼저 정리해 봤어요. 제일 먼저 한인 식품업계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샴버그 쪽에 중부 시장을 비롯해서 H마트 등이 대규모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부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마 지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1월, 2월 정도에 지금 오픈할 거로 알려져 있고 H마트도 내년 하반기에 오픈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지요. 그 다음에 마라톤계의 그 90세 한인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 유재준 씨가 있었습니다. 예, 유재준 씨는
7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한 80세에 시카고 마라톤을 처음 뛰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7개 대륙 마라톤 정복을 준비 중입니다. 남극을 갈 준비죠. 예, 준비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앤드류서 이야기인데요. 100년형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30년을 올해로 꼭 30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슈가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사면이 되고 안 되고는 주지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시간이 촉박한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다음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소식이었죠. 재외 동포청이 드디어 한국에서 개설이 됐고 그 후에 시카고 세미나가 열렸어요. 특히 그 우리 동포들의 병역 및 그 국적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은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에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대사가 저희 윈 미디어를 방문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제이미 이산가족 대표를 만나기 전에 바로 저희 윈 미디어를 방문해서 저희와 간단한 대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인타운에서 그 식당 업계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식당이 닫기도 했지만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새로 그랜드 오프닝을 한 뭐 치킨집이라든가 갈비집, 그 다음에 돈가스집 등등 여러 또 새 업소들이 오프닝을 하기도 했죠. 요식 업계와 관련해서는 팀 문제가 대두했었습니다. 많은 그 업소에서 그 6명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을 때 팁을 자동으로 막 18%에서 25%까지 차지하는 등 그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팁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중 팁 과세 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미로 봤을 때는 자동차 노조의 동시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요. 포드와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세 개 대형 그 자동차 제조업체 그 노조들의 파업이 동시에 일어나서 큰 문제로 부각이 됐었는데 다행히 몇 달 만에 그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 노조에 속한 그 노동자들은 아마 임금 인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졌습니다. 다음은 한인 그 의료업계 이야기인데요. 한인 1세들의 그 의사분들이 거의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보던 분들은 다 리타이어해서 이제 업계에는 없습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인 연장자분들이 쉽게 가서 한인 닥터와 이야기하고 병에 관해서 디스커스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한인 2세 중에서 한국말을 하는 닥터들이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이 의사와 관련해서 또 간호사의 인력 부족도 또한 그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한인 전세 사기범 부부가 애틀란타에서 시카고를 거쳐서 시애틀로 도망을 갔다 하는 뉴스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그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는 아마 국무부에서 비자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곧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니까 검거가 돼서 한국의 피해자들이 좀 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간추린 한 10대 뉴스의 그 중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해를 쭉 둘러본 느낌이었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재준 그 마라토너 분이 우리 윈 TV에 나오셔서 대담을 또 하셨고 또 윈 한국일보와 그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이 7개 대륙을 도전을 하죠. 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뭐 해가지고 아프리카 해가지고 다 네. 뛰셨어요. 그래서 남은 게 2개 남았는데 남극 도전을 내년에 하게 되죠. 네, 내년 그래서 3월에 하신다고. 예, 내년 들었습니다. 3월에 한다고 네. 그래서 큰 뉴스가 됐죠. 한국까지 뉴스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등록을 마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기 네. 나오셨을 때. 네, 그 근데 당시에는. 예,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이름만 거기다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제 아마 10% 디파짓을 하신 거로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근데 그 등록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비쌌어요.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한 10,000불 이상의 아. 돈이 들어야 13박 14일에 걸쳐서 여정을 아마 남극에 아마 그 투어도 같이 있는 포함된. 그런 네. 마라톤 그 스케줄이었어요. 네, 대단하네요. 10,000불 정도면. 10,000불. 네. 그래서 저희도 보통 시카고 마라톤이 얼마죠? 300불 조금 안 되죠. 예, 네. 300불 안 되죠. 근데 10,000불이라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고민을 어려움에 하셨군요. 좀 네. 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TV를 시청한 한 그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상황을 알고 연락을 주신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격려차 후원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차 전화를 하시다가 우연히 이제 유재준 씨가 아마 얘기를 꺼내게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이 흔쾌히 고려해 보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때 네. 아마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지금 며칠 그래서, 이틀 예, 3일 남은 예, 예.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좀 연기를 그 마지막 데드라인을 연기 받아가지고 무사히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중에 저희한테 아주 기쁜 전해졌죠.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흐뭇하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강력 사건 제보가 굉장히 많아요. 서버부 쪽에도. 그러네요. 어떤 사건인가요? 글쎄 우리가 뭐 한인분들이 장도 보고 하는 그쵸. 그런 글램뷰라든가 네. 이런 데서도 지금 그 그로서리 이런 데서 근처 뭐 여러 가지 상점이 있는 데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밤 이제 8시간 넘은 시간에 총을 든 강도들이 네. 출연해가지고 금품을 빼앗고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하고 다니시거나 어디 쇼핑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네. 누가 다가오는지 이런 거를 항상 워치아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코스트코 그 주유소에서는 네. 카제킹이죠. 네. 그러니까 시동을 아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 보면 주유가 산만하니까 그 사이에 차 운전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윌맷의 한 여성도 그 주유하다가 그 범인이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가서 그걸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오히려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병원까지 또 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 키라 그 시동을 끄더라도 키를 꼭 갖고 내리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하여튼 완전히 큰 걸 확인하고 네. 뭐 문도 잠그고 문도 잠근 다음에 이거를 주유를 하는 하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그런 그런 주의를 기울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절도 사건, 그 빈 집을 노리는 그런 절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이퍼빌이나 뭐 이쪽 근처 한인타운 근처에서도 글렌뷰에서도 지금 몇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 절도범을 쫓고 있죠. 그래서 CCTV 같은 거를 꼭 집에다가 네.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방범을 위해서 네.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그 시카고 웨스트 룹에 그 한인 소유의 그 의류점이 있었어요. 네. 예, 의류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서너 번 벌써 아, 거기 강도가 또 강도들이 들어오군요. 들어오고 절도범들이 와서 그거를 다 좀 물건을 해서 훔쳐가는 바람에 한 수십만 달러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샴버그나 데스플레인에서도 계속 그런 사건들이 나니까 예. 주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여기저기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우드필드 몰에서도 그런 강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항상 일어나니까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좀 더 주의력을 가지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누가 다가오는지 이런 안전 대책에 네,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연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하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2024년 용띠 해입니다. 용띠 청룡의 해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 우리 사안뿐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들도 용트림하는 좋은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윈TV 계속 시청해 주시고 한국일보 계속 구독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발빠른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